지난 역사를 통해 현재를 돌아보는 역사 평행이론, 날카로운 역사인식으로 우리 사회를 분석하는 기자, 한국일보 김광원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이제 추석입니다. 친척들이 모이겠죠. 네. 웬만하면 정치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게 좋은데 앉아있다 보면 나오게 됩니다. 네. 제가 정치와 관련해서 금기어 하나를 제시하려고 합니다. 이번 추석에 특히 조심해야 할 금기어라는 이야기죠? 예, 그 싸가지입니다. 젊은 세대가 윗세대에게 자주 쓰는 공격 용어가 꼰대죠. 네. 근데 윗세대가 젊은 세대에 맞설 때 쓰는 용어가 이 싸가지 같습니다. 그렇죠. 이 단어가 최근에 부쩍 자주 쓰였습니다. 예,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이 싸가지에 대한 변명입니다. 이게 없다고 공격받는 정치인 있죠. 무슨 핵관, 개고기, 양고기 이런 단어들 때문에 단단히 낙인이 찍힌 모양새입니다. 전통적으로 예를 중시하는 나라인데 특히 거북하다라고 하는 분들 적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선시대는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오늘 이 인물을 가져왔습니다. 이분도 소위 그 시대의 핵관을 향해서 쓴소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신랄한 비평으로 유명했던 분인가요? 전혀 아닙니다. 그 신랄한 비평은 임금이 밥상을 걷어차게 만든 정원 같은 인물이 대표 주자겠죠. 이 정원은 임금에게 이런 비판을 올렸습니다. 그런 짓을 한 후 죽어서 무슨 얼굴로 역대 선왕들을 만나겠어. 그 광해군의 폐륜을 지적하면서 내놓은 일침이었습니다. 광해군이면 엄청난 폭군이잖아요. 예. 동계라는 분은 정말 올곧은 선비셨네요. 그렇죠. 오늘 소개하는 분은 지극히 평범합니다. 성함은 박성이란 분인데요. 현풍에서 나고 자란 분이고 할아버지는 사헌부 감찰을 지냈습니다. 근데 외가가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외할아버지는 관차사를 역임하셨는데 박성은 스스로 말하기를 외가가 영남에서 가장 이름난 집안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쟁쟁한 집안이네요. 과거 시험에도 무난히 통과하셨죠? 과거 시험을 안 봤습니다. 당시의 선비들은 과거 공부와 학자로서의 공부를 다르게 봤습니다. 그래서 과거 공부는 너무 집중하면 선비로서의 덕성을 잃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선비로서의 공부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학문 자체에 푹 빠져 사신 분인 것 같은데 예. 말과 행동 이렇게 모두 품격이 있는 분이었을 것 같아요.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과거는 보지 않았는데 학문을 통해서 이름을 널리 알리다 보니까 34살 때 조정에서 벼슬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거절을 해요. 출처의리라는 것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남명조식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군자의 큰 절개는 오직 출처 하나뿐이다. 이게 뭐냐면 덕행과 능력을 갖춘 후에 벼슬에 나가야 하고 능력이 된다 해도 군주와 그의 신하들이 제대로 된 인물이 아니면 거절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능력도 안 되면서 막 자리 좋다고 차지하고 앉아 있거나 부당한 권력에 참여하는 것은 그저 월급, 녹봉과 권력만을 탐내는 짓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렇군요. 정말 신념이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무슨 자리든지 준다고 하면 막 넙죽 받는 사람들 많잖아요. 박성은 집안이 원래 부자긴 했지만 아무튼 녹봉이나 세속의 권력에 전혀 욕심이 없으셨어요. 그렇다고 또 응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데도 거절하는 것도 선비의 도리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34살 때 처음 벼슬 받은 후 계속 거절하다가 42살 때 관직에 나갔습니다. 근데 이분이 가장 활발하게 바깥 활동을 했던 시기는 임진왜란 때였습니다. 인근에 곽재우 선생이 계셨죠. 네. 곽재우 선생을 비롯해서 합천의 정인홍, 고령의 김면 등에게 군량을, 곡식을 조달하는 역할을 스스로 맡았습니다. 그리고 학봉 선생이 이제 초유사로 경상도에 내려와서 참모가 되어달라 이렇게 부탁했을 때는 두말 않고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필요로 할 때는 기꺼이 뛰어드셨네요. 예. 뭐랄까 중심이 딱 잡힌 분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의 온당한 처신을 위해서 늘 전전긍긍하고 또 의를 위해서는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고 이런 분이죠. 근데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좀 뜻밖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분이 임금에 글을 한 편 올렸거든요. 네. 근데 이 글 속에 특정인을 비난하는 문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행적으로 봐서는 좀 아주 점잖게 품격 있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좀 신랄해요. 그래요? 이 특정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속으로는 남을 해칠 깨를 품고 겉으로는 양쪽을 조정하려는 의사를 보인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동인 서인 붕당이 형성돼 있었죠. 네. 그런 정치적 상황에 약간 영향을 미친 글입니다. 누구를 비판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속으로는 음흉한 마음을 품고 겉으로는 싸움 말리는 척을 했다는 거네요. 예. 표리부동한 인물이었던 건가요? 박성은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귀신 같고 불려우 같다 하면 이를 일컬음인가 합니다. 아이고. 이 선비의 입에서 불려우라는 비난이 나왔어요. 정말 뭔가 좀 격렬한 표현 같습니다. 예. 근데 이 불려우가 누구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박성이 비난하고 있는 인물은 바로 율곡 이이였습니다. 오, 그래요? 이 이이는 조선 성리학을 완성한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는 분이죠. 네. 그래서 이런 분에 대해서도 비판할 만하다는 생각이 들면 과감하게 붓을 칼처럼 빼들고 글을 썼습니다. 정치 비평은 뭐 어느 시대든지 그 당사자가 누가 됐든 정말 격렬했네요. 네. 이 임금을 격노하게 한 정원이든 대선배이자 대학자를 불려오라고 했던 박성이든 지금 이 시대에 왔다면 분명히 누군가로부터 너 뭐 없다 이런 말을 들었을 것 같습니다. 맞아. 근데 저는 이제 요컨대 이 뭐 없다는 말로 정치를 논하는 것은 그리 적절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너무 감정에 휩싸이지 말고 좀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광해군이 격려했던 상소를 보면요. 네. 이 상소가 한글로까지 번역됩니다. 그래서 여염집 하나까지 돌려 읽었다 이렇게 평범한 사람까지 다 돌려 읽었거든요. 그렇게 여론이 형성돼서 정원이 죽음을 면합니다. 그러니까 지엄한 왕에 대한 무례였지만 백성들은 정원의 말에 수긍하고 그 본뜻을 알려고 귀를 기울였던 것이죠. 그래서 혹독한 비평에도 관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격식과 예의가 너무도 엄격해 보이는 시대에도 격렬하고 또 신랄한 정치적 토론과 비평들이 존재했습니다. 예. 정치에 관한 한 뭐 조금 적나라한 표현도 허용하는 게 맞다는 생각도 드네요. 어제를 통해서 또 오늘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와 어울리는 노래 어떤 곡이 있을까요? 김수철의 젊은 그대를 함께 듣고 싶습니다. 젊은 그대. 이 청춘하면 떠오르는 맑고 청량한 느낌이 담겨 있어서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네. 뭐 오늘 이야기와 어울릴 것 같아서 추천합니다. 네, 젊은 그대 들으면서 김광원 기자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연휴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뵐게요.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일보 김광원 기자가 전해준 역사 평행이론이었습니다. 김수철의 젊은 그대 띄워보겠습니다.